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작전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스타링크,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저궤도 위성 관련한 통신 서비스인데요.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뿐만이 아니라 저 스타링크에 대한 미움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과 연계돼 있는 국내 기업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까지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타링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급속도로 이 스타링크를 대체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에 일론 머스크가 약간 우익화되고 이제 이 나치 경례 이런 거부터 해서 좀 반감이 커졌잖아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테슬라 판매량이 올 1월까지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스페이스X라는 이 회사까지 넘어가면서 스페이스X의 핵심이죠. 스타링크 서비스까지도 이제 미움과 이런 불신, 증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는 우리 스타링크 없으면은 말도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럽 언론에서 막 폭격을 가했죠. 너가 뭐냐, 스타링크가 뭐냐.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그제 아침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타링크 단말기는 자기가 절대 안 끌 거다. 이거는 그냥 믿어라. 이제 이렇게 막 부랴부랴 뒷수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당황한 거죠. 태세 전환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유럽 쪽에서는 심상치가 않은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스타링크의 신뢰도는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폴란드 외무장관, 아마 여기도 이제 X에서 머스크하고 설전을 벌였던 그런 인물이었었는데요. 스페이스X를 버려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다른 공급자, 유럽에서는 다른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얘기했고요. 실은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탈리아와 거의 15억 유로짜리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미 파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도 이탈리아 국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에 대해서. 하고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재 역시도 총리 역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제는 스페이스X의 대안을 모색할 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 대안을 찾기 전에 이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성장성이 있나를 저희가 그림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정지궤도라고 해서 저 꼭대기 3만 킬로의 위성이 있어가지고 방송 미디어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300에서 1500km의 그 자잘한 위성을 쫙 까는 겁니다. 이걸 깔아놔야 쌍방향 소통도 빠르잖아요. 가까운데 떠 있으니까. UAM도 가능하고 6G 시대에 올리면서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저 밑에 있는 저 약간 꼬마 같은 저 위성을 전체 지구를 다 둘러싸는 건데 현재 가장 많은 저 저궤도 위성을 깔아놓는 것도 스타링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없으면 지금 못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에 우리도 쏘아 올리고 큰 위성들, 정지궤도이 있는데 저 정지궤도 인공위성으로는 우리가 밑에 나오는 저 많은 해상 물류라든가 저런 서비스를 못 합니다. 하고 저거를 이제 스타링크가 독주를 했는데 지금 슬슬 유럽부터 해서 안 되겠다. 우리 대항마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스타링크의 대안은 있는가? 첫 손에 꼽히는 게 유럽 쪽에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합작회사죠. 원래 프랑스의 유텔셋과 영국의 위냅이 합쳐서 만든 이제 그런 건데 유텔셋이라는 회사가 그나마 저 저궤도 위성을 스타링크만큼 많이 깔지는 않았지만은 유텔셋이 그나마 저궤도 위성으로 세계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텔셋 주가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미움 받았을 때부터 주가가 출발을 해서요. 지금 거의 한 2주 이런 만에 주가가 500% 거의 6배 가까이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스타링크 버리고 유텔셋 쓴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유텔셋 같은 경우는 특히 완전히 네이처 본 유럽이잖아요. 영국, 프랑스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문가들은 택도 없다라는 반응이죠. 스타링크는 대체 불가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기간 산업이라는 거는 일단 방향을 틀고 투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르게 따라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스타링크가 지금은 200메가비트, 유텔셋은 2000입니다. 2000, 150밖에 안 되고요. 스타링크가 단말기 하나에 $600인데 유텔셋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스타링크의
신뢰도 추락은 뭐 점점 확산될 수가 있죠.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이미 스타링크와 계약 파기를 선언을 했고요. 트럼프가 지금 미움 커지잖아요. 증시도 이렇게 폭락해서 트럼프 때문이야. 트럼프 뭐 왜 그러냐 미움. 이거 결국 머스크의 전이가 된다면 자 스타링크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뛰어나고 있는 유텔셋 그룹이고 국내에서 이런 상황에 좀 맞는 기업이 없을까?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좀 봤는데 이 기업은 원래 이제 안테나 만드는 제조하고 안테나 관련한 이제 솔루션 통신 기업입니다. 잘하는 거는 정지궤도 이 바다에서 저 꼭대기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 쏘는 해상용 안테나의 세계 1위 기업이었었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이제 트렌드가 저 3만 킬로의 정지궤도이 아니라 저궤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용 게이트웨이 그리고 평판형 안테나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꾸었습니다. 그러고선 실질적으로 좀 성공을 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지궤송은 3만 킬로미터 이상에서 미디어 이런 거 총괄하고 저궤도는 1,500킬로미터 이내에서 짧은 GPS 군사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인텔리안테크의 평판형 안테나가 저궤도 위성이랑 이 찰떡궁합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시 안테나는 멀리 이 정지궤도를 쏘는 건데 저궤도는 저렇게 이 평판형 안테나를 갖다 놓고 설치도 굉장히 편해요. 꼈다가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평판형 안테나라는 것이 저궤도 위성이랑은 딱 궁합이 맞는 이제 그런 안테나인데요. 만들기도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저 평판형 안테나를 가장 많이 만들고 양산하는 곳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스타링크를 하는 스페이스X겠죠. 왜? 스타링크는 위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 평판형 안테나를 쫙 깔아놨는데 세계 두 번째로 그나마 양산이 가능한 회사가 바로 인텔리안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인텔리안테크를 오늘 꼽았냐면 과거에 이 합병 전에 유텔셋이랑 위냅이 합병하기 전에 영국 위냅이었을 때 위냅에 이미 저 평판형 안테나와 계약과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스타링크가 독주이지만 유럽 쪽에서 유텔셋 그룹으로 빠르게 전환이 된다면 거기에도 당연히 이 위성을 받는 밑에서 지상에서 받는 안테나가 필요하겠죠. 평판형 안테나에 인텔리안테크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해서 자 오늘 겸사겸사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미움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좀 전이 되고 대안 찾는 또 유텔셋 그룹과 관련 있는 평판형 안테나의 인텔리안테크까지도 이야기를 좀 확정해 봤습니다.